500년 전에 마키아벨리라는 이탈리아 남자가 잘 나가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말 그대로 이제 미건 말직 수준으로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집권자에게 군주의 덕목은 이런 것이니 내가 정리했으니 이 책을 읽고 나를 좀 채용해 주세요라는 목적으로 쓴 책이 여기는 마키아벨리 이제 군주론이 되는데요. 네네. 일단 군주론을 읽기 전에 정체 형태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군주국가가 있습니다. 군주국가는 흔히 말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짐이 곧 국가다. 이게 군주국이야.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입헌군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헌군주정은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 헌법이 왕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에는 일본이랄지 영국이랄지 태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이 입헌군주정 국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화정입니다. 이 공화정은 말 그대로 국민의 대표. 이 국민의 대표는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요. 대통령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주석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형태, 이것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는 군주론이라는 건 뭐냐면 군주정, 왕이 가져야 될 덕목에 관한 책이잖아요. 총 26장으로 군주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근데 이제 26장을요 크게 4개 단원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4개 단원으로. 자, 제가 이제 1단원으로 나눈 것은 군주국의 종류, 그리고 이 군주가 주변에 있는 군주국을 획득하고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왕국의 왕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영토를 차지를 하는데 같은 언어와 같은 풍습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토를 다스리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이 직접 그 지역에 파견돼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왕이 그 지역에 가 있으면 물산도 모이고 군대도 모이고 모든 행정이 모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점점 발전하게 될 테고, 그리고 그 지역 공무원들이 그 식민지 지역을 함부로 수탈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만약에 볼멘 소리라도 한다 치면 그것이 왕의 귀에 바로 들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왕이 직접 가 있는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여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왕이 갈 수 없다 그러면 그 영토의 거점에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막강한 군대를 파견해라, 이런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가져야 될 반드시 중요한 요소, 군대다. 그리고 군사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키아벨리는요, 군대의 종류를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용병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군대. 두 번째가 원군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자기 군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자기 군대를 양성을 해야지 돈을 주고 사는 용병이랄지 다른 나라가 도와주러 온 원군은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망한 이유 10가지도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출산을 안 해. 그럼 저출산이면은 로마를 지킬 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마침 난민처럼 남하하는 게르만족을 받아들여요. 그 게르만족이 오늘날로 따지면 북유럽 쪽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부 유럽 이탈리아 사람들과 달리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키도 크고 근육질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용병으로 쓰게 되죠. 결국 게르만족이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벌여서 로마가 망하게 돼요. 결국 여기 있는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왕이 국가가 강해지는 방법은 뭐다?
자주국방이다. 전우야,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요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12, 13, 14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훈련으로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 사냥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이요, 사실 조선시대 때도요, 이거 거의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나가면은 우리 지역의 지형을 알 수가 있고, 바람, 기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민심의 동태를 볼 수가 있고, 말을 타고 활을 쏘면 이거 완전히 군사훈련이거든요. 끊임없는 사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제가 저 상품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니, 교수가 몇 명인데 퀴즈 내면 우리가 맞히겠어요? 아니, 이 교수님들도 맞히기가 쉽지 않은 공평한 퀴즈예요. 아, 그래요? 네. 상품이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우와. 이 책은 뭐냐면요, 마키아벨리가 공화정에 대해서 쓴 또 다른 책, 로마사 논고를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으로. 그렇게 뭐 동기부여는 되지 않나요? 문제 나갑니다. 조선시대 왕이 총 27명이었습니다. 그 27명 중에 제위 기간 중 가장 사냥 횟수가 실록에 많이 기록된 왕은 누구일까요? 자주국방 1위의 왕은 누구일까요? 박명, 네.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 네. 사냥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신하들이 말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느낌 왔어요. 맞는 거 같아요. 원망스러운 찍었는데. 아, 이방원? 네. 오답. 오답. 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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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세종이요? 세종대왕은 웬만한 거 좋은 건 다 하셨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좀 이렇게 고기 많이 드시고 몸 잘 안 움직이시는 분 아닌가요? 그 고기를 다 많이 본인이 잡은 드셨다고. 겁니다. 아, 직접 잡아서 드신다. 그럼요.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종 위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 전현무 씨, 우리 책 읽다 시작하고 책 한 권도 못 읽으셨죠? 티납니까? 책 읽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답! 정답! 테스트에 강해. 우와. 세종대왕님은 그러니까 웬만큼 기억이 안 나요. 세종대왕으로 가시면 돼요. 좋은 거 다 하셨다니까. 못했어. 문무 뭐 다 하셨다니까. 대왕님 죄송합니다 진짜. 아, 성우 씨 말이 맞는 게요. 뭐냐면은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님이 되게 몸이 비중하세요. 운동을 싫어하시고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맨날 걱정을 해요. 사냥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고, 가서도 구경만 하고. 그런데 사냥 횟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음덕이에요. 보통 왕은 자신이 죽고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이방원은 내가 죽기 전에 자식한테 미리 양위를 해요, 왕위를. 4년 동안 군권과 인사권을 잡고 아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조선을 위협할 만한 왜구들의 근거진 스시마를 토벌하는 거 있죠? 그거 태종이 한 거예요. 근데 업적은 세종 때 업적이에요. 그 제위기간 안에 들어가고, 그때 태종이 그렇게 사냥을 다녀요. 혹자는 아들한테 피곤한 거 넘겨주고 놀러 다니지 않았나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 아들이 이끌어갈 이 조선을 자주국방 지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냥하면서 군사훈련시키고 지형지물을 탐독하지 않으셨나. 이